안녕하세요. 영양생리학 이승훈입니다. 오늘 미리 경고했던 대로, 경고가 뭐야? 고지했던 대로 지난주에 있었던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시험 시간에 공지했던 대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범위가 물론 포함이 되고, 좋은 점은 중간고사에 있었던 시험 문제를 똑같이, 물론 보기는 순서 바꿀지 몰라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를 30% 정도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과 풀이를 해드리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갖고, 이번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우리 3학점이니까 3시간을 해야 되는데, 동영상 수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5분 이상 하면은 1시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25분씩 3타임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G클래스에서 늘 해왔던 것처럼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의 30%가 이번 수업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답과 해설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풀었던 중간고사 시험지에 플러스 해설과 해답이 있는 시험지입니다. 1번 체내 항상성 유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전은 이라고 되어 있고, 정답은 2번이에요.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피드백 기전이 필요한데, 이 피드백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 그 중에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에 있는 음성 피드백,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1번에 있는 양성 대목임은, 양성 피드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자극을 더욱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질병 같은 것들이 1번 보기에 해당하는 양성 대목인 기전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뭔가가 늘어나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음성 피드백 메커니즘. 문제 똑같이 내겠지만 보기의 순서는 바뀔 수도 있고, 어쩌면 보기가 음성 대목임 비전, 양성 대목임 비전 이거 말고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 포지티브 피드백 메커니즘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박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웃는 표정을 여러분들이 못 봐서 조금 아쉬운데 좀 비열하게 웃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저도 지금 비대면 수업이고 외부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삼각대나 뭐 이런 그 기자재가 전혀 없이 오른손과 왼손으로 제 핸드폰을 들고서 랩탑 화면을 비추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약간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야, 이거 어디였냐? 2번, 이거, 잠시만요. 마우스를 써야지. 2번 보시면 체내에서 일어나는 항상성 유지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혈압 조절, 체세포 발육, 체세포 성장, 신경계 조절, 체액 전체의 물질 농도. 아니, 이것도 틀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체내에서 일어나는 항상성 유지에 해당되는 가장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것은 혈압 조절입니다. 그 외에 혈당 조절이라든지 체온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신경계 조절, 성장, 발육 이런 것들은 항상성이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정답이고요. 3번 세포 내 소기관은 어떤 것이 있느냐? 골지체, 손가체, 하수체, 유미, 사구체. 세포 내 소기관, 그러니까 원형질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으로서는 골지바디, 골지체가 정답이 되겠죠. 손가체, 하수체, 유미지립, 사구체 이런 것들, 유미지립 말고 손가체, 하수체, 사구체 이런 것들은 세포 내 소기관이 아니라 그냥 기관으로 볼 수가 있고요. 유미지립은 성분입니다. 성분. 정답은 골지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낫겠다. 4번 세포 내 소기관의 역할에 대한
세포 내 소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기관이 하는 역할, 리소좀은 DNA를 함유하여, 리소좀은 LY, 라이소좀, LY가 들어간 것들은 뭔가 분해하고 자르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소화작용을 해요, 라이소좀은. 2번 골지체는 희소성과 DNA로 염색체 조절, 이건 핵이죠, 핵. 골지체는 분비작용을 하는 거고요. 리보솜에서는 메신저 RNA의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 합성, 이게 맞는 거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고, 3번 리보솜에서는 이게 그거네. 3번 보기가 2개 들어가 있는 바보 같은 그 적이었네요. 잠시만요. 아이 여기서 3번을 하나 지워주면은 좋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쏘리. 자, 그 다음에 4번. 세포막은 글리코겐으로 구성되어 수분과 이온을 쉽게 통과시킬 수가 있다. 세포막은 글리코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세포막은 인지질이 뭐다? 유동 모자이크 이론. 그래서 플로팅 모자이크 시오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ATP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 합성하는 게 아니라 포도당으로부터 물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서 ATP를 합성한다가 맞겠죠. 4번 문제 좋은 문제.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낡은 세포 소기관과 여기 있습니다. 아유, 이거 흔들려서 되게 눈이 필요하겠다. 미안합니다. 낡은 세포 소기관과 식작용 산물들의 소화를 담당하는 세포 내 소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리보좀, 리소좀, 소화는 리소좀이죠. 그래서 2번이 되죠. 2번. 이건 뭐 해설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아주 쉽다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점자가 되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만점자가 몇 명 안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잠깐 여담인데 여러분들의 그 수업 태도나 학습 분위기에 비해서 사실 평균 점수 제가 이거를 다 채점을 하고 있잖아요. 엑셀 파일에다가 전부 입력을 해가지고 학번 순서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평균 점수를 봤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사실 만점이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만점자가 사실 지금 한 10명도 안 돼요. 30%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말고사 때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전혀 찍어주는 거 없이 난이도를 쉽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니?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오프라인에서 학교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6번 세포 내 소기관의 하나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무엇이냐?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라 그랬죠. 그죠? 에너지 발전소 5번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합성은 리보좀이 하고 분비는 골지체가 하고 소화는 라이소좀이 하고 세포 내 정보 전달 뭐 이거는 저기죠. 신경이죠. 신경. 자, 그 다음에 7번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토콘드리아는 자 어딨어? 5번 기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난다. 기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 아니라 그 원형질에서 일어나는 거죠. 현기적인 분해다 이렇게 얘기했고 2번 외막에는 호흡기 효소가 있어서 ATP를 합성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자체 유전자가 없어서 필요로 하는 단백질 합성은 핵에 의존해야 한다. 또 틀린 이건 그냥 말 자체가 틀린 거기. 내막보다 외막은 많은 주름이 잡혀있어서 크리스탈을 형성한다. 5번이 정답이죠. 미토콘드리아 인지질 이중막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이중막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게 세포에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핵막이랑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랑 그 다음에 세포막 다 이중막 이중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번 인체를 구성하는 다음 세포들 중 핵이 없는 것은 적혈구엔 핵이 없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해설 보세요. 일반 세포와 달리 미성숙한 적아구 때에 핵이 존재하다가 성숙되면 핵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반형으로 중앙 부위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게 정상 적혈구의 형태다
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었습니다. 9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세포 내외의 물질 운반 과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운반체를 필요로 한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운반체를 필요로 하는 것은 뭐죠? 촉진확산이었죠. 이거 좋은 문제고 영양사 국가고시에도 출제가 될 정도로 좋은 문제다. 그 다음에 그래서 9번은 능동성 아니고 능동성과 촉진확산이 둘 다 에너지를 미쳤다 능동성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촉진확산이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인체 세포막의 주된 구성 성분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여기서 가장 옳은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 뭘 찾아야 되느냐? 여기 지질이 있으면 인지질이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질이 지금 5개 보기 중에 없잖아? 그러면 그 중에는 단백질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장 최선의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정답을 표기를 해야 합니다. 해설 보세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 여기 보세요. 당질이 보기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가장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이 가장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최선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선답은 인지질이 돼요. 인지질이 없다면 당단백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갈게요. 세포막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물질을 비선택적으로 아니라 선택적으로. 2번 물질의 분자가 작을수록 쉽게 이동한다. 이게 맞죠. 크면 클수록 이동이 어렵다. 3번 지용성 물질은 수용성 물질에 비해 이동이 어렵다. 반대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가장 주된 지성분이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성분이긴 하지만 가장 주된 것은 아니에요. 특정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서 세포 외부 정보에 반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정보에 반응해서 받아들이거나 물리치거나 하려고 있는 게 수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신경의 흥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게 자극할수록 크게 흥분한다. 여러 차례 자극할수록 크게 흥분한다. 자극 기간이 길수록 크게 흥분한다. 자극의 가중이 일어나지 않는다. 역치를 넘은 자극 강도에서만 흥분한다. 이게 실무율이라고 그랬죠. 역치를 넘지 않은 그 강도에서는 흥분이 없어요. 그래서 실무율 출제를 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화학적 신경 전달 물질 중 억제성 전달 물질인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은 되게 중요해서 꼭 알아둬야 한다. 그 중에서 이제 억제성, 촉진성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알아둬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흥분성 해설 보세요. 해설. 흥분성 전압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세틸콜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글루탐산, 아스팔틱 애시드 이런 것들이고 글리신하고 가바는 억제성 전달 물질이다. 그래서 억제성 전달 물질은 두 가지밖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외우기 쉬우니까 억제성 외워두면 나머지는 다 아무래도 흥분성 전달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섬유 안정막 전압 외워야 될 수치가 몇 개 없지만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육세포의 안정막 전압이 마이너스 90mV이고 신경세포는 약 75mV다. 해서 우리는 90mV만 외울 수 있었는데 이것도 살짝 허를 찌르는 거였지만 그래도 맞힌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뉴런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옳은 것은 뉴런.
뉴런은 축삭이 있고 축삭, 축색 같은 말입니다. 한자예요. 수초, 수상돌기. 연수는 달라요. 연수는 뇌의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뉴런을 구성하는 성분은 아니다. 물론 신경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문제에서 딱 한정시키기로 뉴런 구성 성분을 찾으라 했으니 가나다 1번이 정답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으로 갈게요. 근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근육은 골격근은 평활근에 속한다. 골격근은 횡문근이죠. 산소 부족 시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단백질은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미오글로빈이죠. 골격근의 근원소는 미오신과 액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맞지요? 4번 액틴 단백질은 트로포, 미오신, 콜라겐 등의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다. 해설 보세요. 트로포, 미오신, 콜라겐이 아니라 트로포닌이죠. 그 다음에 골격섬유는 적색근과 청색근이 아니라 적색근과 백색근으로 구분된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 어렵지 않죠. 이거 다 사실 넌센스 퀴즈 같은 거 어렵지 않은 부분들인데 많이들 틀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7번까지 16번까지 봤죠. 그래서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근원섬유, 굵은섬유, 가능섬유를 이루는 단백질, 이거는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영양사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3번에 있는 굵은섬유, 미오신, 가능섬유, 액틴, 이거는 뭐 우리 어렸을 때 배웠었던 그 상식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아주 쉬운 파트였습니다. 18번 갈게요. 골격근 근섬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격근 근섬유는 단핵세포이다. 미토콘드리아 풍부하다. 이거죠. 이거 미토콘드리아 풍부하다. 해설 보시면 근섬유는 분할될 때 여러 개의 근원세포가 융합되어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핵세포이고 더 이상 세포 분열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번 중요 표시를 좀 해주시고 19번 영양사 기출문제예요. 이거는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근섬유 구조에서 지선은 어디에 있는가? 3번에는 I와 I 사이가 지선이죠. 그래서 중앙에 약간 굵은 선, 근육 수축의 최소 단위까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20번 골격근에서 활동전압의 발생 기간 중에 아무리 강한 자극을, 이거 뭐야? 아무리 강한 자극을 가해도 새로운 활동전압을 생성하지 못하는 기간을 뭐라 하느냐? 이게 바로 절대 불응기다. 해설 같이 봐주세요. 활동전압 말기 자극 강도가 역지자극보다 강한 경우에 하나여 반응하는 기간을 상대적 불응기. 문제에서는 절대적 불응기. 21번 골격근 수축 시 미오신 교차 다리가 이걸 뭐라 그랬죠? 크로스 링키지라 그랬죠. 액틴과 결합하기 위해서 트로포 미오신 분자가 액틴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물질은 뭐냐? 바로 칼슘이다. 칼슘. 그 다음에 22번 골격근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적근은 해당기 효소 활성이 높다. 적근은 해당기가 아니라 옥시더티브 포스포릴레이션, 산화적 인산화, 그쪽 활성이 높죠. 왜? 산소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니까 산화적 인산화라고 했죠. 적근은 유산소적 대사활, 이거죠. 이거 2번이 정답. 적근은 백근보다 빠르게가 아니라 반대죠. 백근이 적근보다 빠르게. 적근 백근의 차이는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미오글로빈. 백근은 체포면 가까이 주로 느린 동작이 아니라 주로 빠른 동작. 23번 근육 피로의 원인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근육 피로의 원인은 포도당 공급 감소, 탈수, ATP 고갈, 젖산 축적 전부 다 근육 피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최선답은 가나다라가 다 있는 5번이 되겠고, 24번 근육 속에서 O2와 결합하고 있는 물질은 뭐냐? 글로불린이냐? 미오글로빈이냐? 그쵸. 근육은 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은 육색소라 그랬죠. 육색소. 헤모글로빈은 혈색소.
25번 근수축하는 순간 분해되는 물질은 뭐냐? 근수축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는 뭐다? ATP다. ATP. 너무 쉽죠. 이런 쉬운 문제들을 틀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서운했다, 우울했다 이거고, 정상 성인의 혈액 pH는 얼마냐? 7.4다. 이것도 외워둬야 할 몇 안 되는 수치들 중에 하나다. 그러나 그게 되게 많지가 않아서 외우기 어렵지 않을 거다. pH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 사후경직을 판단하는 pH, 그 다음에 젖산이 생겨가지고 근육이 경직되는 pH가 얼마였죠? 5.8. 27. 혈장 단백질 중 글로불린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글로불린 하는 뭐였죠? 면역에 관여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Ig로 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28번으로 가겠습니다. 혈장 내 무기염류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잠시만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정답은 4번에 있는 이거 뭐예요?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다. 이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풀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29번 근수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수축의 직접적인 원동력은 ATP 맞고, 심근과 골격근 섬유의 수축은 실무율에 따른다 맞죠. all or nothing입니다. all or nothing. 평화혈근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또 역시 맞는 보기. 심근에선 부른기가 있으나 골격에는 부른기가 없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가 들어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마지막 문제 어디 갔어? 잠시만요. 인체 골격 기능을 바르게 나열한 것. 골격은 뭘 한다? 지지작용, 보호작용, 운동과 그 다음에 골수에서 조혈작용까지 라고 하는 거는 3번이다 해서 기말고사 때 여기 30문제 중에서 10문제에서 13문제, 12문제 정도는 똑같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기말고사의 30%는 맞고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도는 중간고사 이 시험지 플러스 중간고사 이후에 나가는 진도가 다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고요. 평균 점수 다 내놨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한 번씩 다 체크를 해서 알려줄 테니까 다음 주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기말고사에 얼마나 좀 진지하게 임할 건지, 얼마나 성의 있게 시험을 볼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잡힐 것 같으니 그거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었던 부분을 한번 볼게요. 생략책을 펼치시면 어디까지 했어? 그치. 우리 면역까지 했었죠. 면역의 종류 했었죠. 기말고사 때 면역의 종류 시험에 낼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이뮤노글로불린 종류 있잖아요. 5가지. 이 이뮤노글로불린 종류 5가지도 공부를 좀 해두세요. 꼭 낼 거고요. 일단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냐? 우리 여기다 했어? 자율신경계, 심장, 박동, 호흡 했나요? 호흡, 림프계 했나? 림프계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죠? 안 했어요. 심장도 안 한 것 같아. 왜 기억을 못하지? 자가면역질환, 면역까지는 한 것 같다. 그쵸?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심장과 순환
심장과 순환인데 면역 끝까지 안 했다 얘. 그쵸? 아니야. 면역 처음부터 다시 하자. 면역을 복습을 하고 우리 진도를 나갑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영양 생략에서는 그렇게 저기 하지 않지만 생략 파트에서 이 면역 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맞아. 혈액까지만 했어 우리가. 면역은 안 했다. 혈액까지는 했어요. 194페이지에는 면역 여기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2교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